안녕하세요. 오늘은 돼지고기 장조림을 만들어 봤어요. 최근에 저장할 수 있는 반찬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거든요. 이거 한 냄비 끓여 놓으시고요. 오랫동안 편하게 드세요. 제일 먼저 마늘은 5개에서 6개 정도를 다져주세요. 마늘을 다지는 동안에 저는 지금 옆에서 냄비에 물을 끓이고 있어요. 이 물에다가 돼지고기를 데칠 건데요. 여기에다가 월계수잎 하나, 그리고 방금 다져놓은 마늘 중에서 5분의 1, 1개 분량의 다진 마늘을 넣어주세요. 저는 여기에다가 돼지고기 안심 300g을 30초 정도 데쳐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냄비가 압력솥이에요. 지금 집에 크기가 맞는 냄비가 이거밖에 없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압력솥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일반 냄비에 하세요. 압력솥의 원리는 냄비 안에서 팽창된 수증기가 고기 단면의 절단된 세포막에 강제로 침투를 하면서 고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몇 번 사용해 본 적이 있긴 한데요. 직장 생활 오래 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압력도 저는 싫어요. 그래서 저는 압력솥도 그냥 일반 냄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혹시 압력솥 사용에 익숙하신 분은 압력솥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돼지고기를 넣고 한 30초 정도 데친 다음에 꺼내주세요. 이렇게 한번 데침으로써 상당 부분의 고기 잡내가 사라져요. 고기가 지금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계속 고기를 삶게 되면은 돼지고기가 땀을 흘리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누린내가 나게 돼요. 그러니까 딱 30초만 데치시고요. 꺼내주세요. 그리고 저기서 월계수잎은 건져내시고요. 저 물은 그냥 버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찬물을 받아내주시고요. 월계수잎을 다시 물 안에 넣어주세요. 고기를 부드럽게 익히기 위해서는 다시 찬물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물을 다시 받아왔는데요. 월계수잎은 아까 사용하시던 것을 계속 사용하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진 마늘 한쪽 분량, 그리고 대파를 좀 넣어주시는데요. 초록색 부분, 좀 신선하지 않은 부분도 괜찮아요. 조금 넣어주세요. 그리고 돼지고기가 물에 직접 닿지 않게 채반 위에 얹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소금이랑 후추 간을 해주시면 돼요. 오늘 하는 게 장조림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간장으로 간을 해요. 그런데 고기는 익힐 때 이렇게 소금 간을 해줘야지 맛있게 익거든요. 그래서 소금, 후추 간을 했어요. 그리고 뒤집었는데 보니까 고기가 살짝 물에 잠겨 있더라고요. 그러면 누린내 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물을 조금 따라 냈어요. 지금 고기는 뽀송뽀송하게 물에 닿지 않게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뒤집으신 다음에 다시 소금, 후추 간을 해주세요. 그리고 고기가 얇으니까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쪄주세요. 이렇게 옆에서 찌는 동안에 놀지 말고 소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간장은 50ml, 그리고 청주랑 미림은 각각 100ml,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을 200ml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설탕이 아니고 이거는 매실청이에요. 매실청의 새콤달콤한 맛이 모두 필요해요. 그러니까 매실청이 없으신 분은 설탕에다가 식초를 아주 조금 넣어주세요. 이렇게 잘 섞어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채소를 손질해 볼게요. 대파는 반대 정도 큼직하게 썰어주시고요. 양파는 작은 거 1개, 중간 크기라면 반 개 정도를 얇게 채 썰어주세요. 그리고 고기 마무리하기 5분 전에 혹시 냄새가 난다면은 여기에다가 식초를 위아래로 뿌려주세요. 이것도 한번 뒤집은 다음에 다시 식초를 끼얹어 주시고요. 뚜껑 닫고 한 5분 정도 더 쪄주세요. 이렇게 고기 두께에 따라서 총 20분에서 30분 정도 찌신 다음에 고기를 꺼내시고요. 아까 준비해 두었던 소스, 차가운 상태의 소스에다가 고기를 넣어주세요. 고기를 차가운 물에 찌기 시작해서 차가운 소스에 넣어야지 고기가 부드럽게 익어요. 고기 안에 젤라틴이 55도 정도에서 녹는데요. 가능하면 이 55도 근처에서 오래 머무르게 익혀주셔야지 고기가 부드럽게 익어요. 이제 고기를 원하시는 크기로 잘라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약불에서 40분 정도 끓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고기를 다 자른 다음에 아까 준비해 두었던 다진 마늘, 대파, 양파를 넣어주세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꼭 청주와 미림을 써야 하나요? 만약에 청주와 미림이 없다면 와인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쌀로 만든 술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따라해보신 요리 동파육인데요. 여기에도 미림과 청주가 들어가요. 그런데 미림과 청주가 없으신 분들이 와인을 넣기도 하시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맛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건 제가 자주 만드는 스키야키 소스인데요. 이것도 청주랑 미림으로 만들었어요. 고기를 120도, 180도 사이에 구워서 맛을 만들어내지 않았는데도 스키야키 소스에 찍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쌀을 발효시켜서 만든 술은 다른 종류의 술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감칠맛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쌀과 같은 복합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2단계의 발효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단순 당으로만 만들어진 와인보다는 훨씬 더 풍부한 맛을 만들어내요. 만약에 사는 지역에 청주나 미림이 없으시다면은 그 지역에서 만드는 쌀로 만든 술을 이용해 보세요. 쌀로 만든 술은 그 도수나 만드는 방법에 상관없이 요리에 같은 맛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청주, 사케, 법주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 포도가 쌀밥보다 더 맛있어요. 하지만 발효를 한 결과는 좀 달라요. 그냥 마시는 용도로서 와인은 좋은 술이에요. 그런데 요리에 사용할 때는 쌀로 만든 술에 비해서 감칠맛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와인이나 맥주나 대부분의 술은 차가울 때 마셔야지 돼요. 뜨거운 상태에서도 그 풍미를 유지하는 거는 쌀로 만든 술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리에는 가능하면 쌀로 만든 술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쌀로 만든 술을 구하기가 어려운 곳에 사신다면은 와인보다는 같은 복합 탄수화물인 보리나 감자로 만든 술을 이용하시는 게 더 좋아요. 이제 채소를 다 넣으셨으면은 기호에 따라서 삶은 달걀이나 메추리알을 넣어주세요. 저는 메추리알을 500g 넣어줬어요. 조금 끓이다 보면은 채소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메추리알이 푹 잠기게 돼요. 저는 아까 고기를 삶을 때 소금 간을 조금 했고 그리고 간장을 50ml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20분쯤 끓은 다음에 간을 봤는데 저한테는 딱 맞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좀 더 짜게 드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시점에서 간장을 조금 더 넣어주세요. 저는 후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후추를 조금 갈아서 넣어줬어요. 그리고 국물과 잘 섞이게 해주신 다음에요. 나머지 20분 끓여주세요. 그리고 지금 채소가 흐물흐물하잖아요. 저거는 건져내는 게 좋아요. 국물을 체에 받치신 다음에 수저로 꾹꾹 눌러서 국물이 아까우니까요. 한 방울이라도 더 짜주세요. 그리고 이제 먹어볼게요. 고기 부드러운 거 보이시죠? 장조림도 고기가 부드러워야지 맛있어요. 그런데 장조림은 일종의 염장이에요. 저는 지금 40분밖에 끓이지 않았는데요. 저 간장 간이 고기 속 그리고 메추리알 속에 침투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장조림은 만들자마자 드시는 게 아니고요. 상온에서 충분히 식혀주신 다음에 냉장고에 하루 이상 보관하신 다음에 드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만드시면은 누린내는 전혀 나지 않아요. 미림과 청주에는 산도가 있는데요. 이 산도가 돼지고기에서 나는 누린내를 모두 잡아줬어요. 그리고 쌀로 만든 술의 감칠맛이 고기랑 메추리알에 완전히 잘 흡수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공유 많이 해주세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사랑해요.